킥복싱에서 엄청난 전적을 남긴 뒤 종합격투기로 전향해 20연승을 질주해버린 아데사냐. 그는 UFC에 입성 후 비현실적인 타격 실력으로 앤더슨 실바의 아성을 이어받으며 미들급 최고의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한편 라이트 헤비급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던 얀 블라코비치는 존 존스와 다니엘 코미어의 그늘에 가려 챔피언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지만 여러 난관을 헤쳐나간 끝에 결국 챔피언에 오르게 되며 모든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얼마 전 UFC 259 대회에서 챔피언 간의 대결로 화제를 모았던 두 선수의 경기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얀 블라코비치의 승리로 끝이 났으나 현대 종합격투기에 발전된 수준을 보여주며 명경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0승 무패를 달리고 있던 아데사냐를 블라코비치가 어떻게 공략했는지, 한 체급 위의 상대를 두고 아데사냐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왔는지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오늘 영상 다 보신 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75승 5패의 킥복싱 전적을 보유한 아데사냐. 그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만화에 나오는 동작이나 대사를 따라하는 것으로 캐릭터를 확실히 잡은 챔피언입니다. 빈틈을 찾아 정확하게 찔러넣는 펀치와 훌륭한 거리 감각, 감각적인 카운터 능력을 갖춘 그는 긴 리치를 활용해 싸우는 전형적인 카운터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거기에 자유자재로 바뀌는 스탠스와 천부적인 센스, 변칙성과 창의성까지 더해진 아데사냐는 앤더슨 실바가 그랬듯 타격가로서 최고의 수준에 올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타고난 재능이 넘치는 그를 더욱 완성형 선수로 거듭나게 만든 것은 뉴질랜드에 위치한 명문팀 시티 킥복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카노프스키, 아데사냐, 카이카라 프랑스, 댄 후커 등이 속한 시티 킥복싱은 현대 MMA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팀으로 특히나 타격에서 아주 영리한 운영 능력을 선수들에게 갖추게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카노프스키의 경우 UFC 초창기 때만 해도 지금과는 스타일이 다른 선수였습니다. 그는 단발성 공격으로 상대를 압박한 뒤 케이지 레슬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 전략이었고, 힘이 좋고 펀치력이 강한 대신 신장이 작은 볼카노프스키는 이런 스타일이 잘 맞긴 했지만 체드 맨데스나 데니스 버뮤데즈와 비슷한 볼카노프스키의 스타일은 확실히 현대 MMA에서 뒤처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그러나 경기가 거듭될수록 스타일이 변한 볼카노프스키는 발을 붙이고 상대의 공격을 이끌어내는데 능통해졌으며 다양한 옵션과 셋업을 활용해 보다 영리한 게임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아데사냐 역시 비슷한 스타일로 바뀌어 갔습니다. UFC 초창기만 해도 킥복싱 리듬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아데사냐는 월등한 타격 실력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피니쉬를 노리는 스타일이었고, 중간중간 자신의 거리가 쉽게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반응 속도에 의지한 채 화력으로만 찍어 누르려는 의지가 강했던 아데사냐는 테이크다운 방어가 의외로 강한 킥복서라는 느낌이었는데요. 이후 다양한 스타일의 상대들을 만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그는 보다 빠르게 MMA적으로 완성되어 갔고, 파울러 코스타와의 경기에서 활용 정점을 찍었습니다. 아데사냐는 더 이상 단발성 공격으로 압박을 펼치는 킥복싱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한 페인팅과 안정적인 카프킥, 케이지의 넓은 공간 활용, 날카로운 앞손 싸움 등 여러 옵션을 장착했고, 볼카노프스키처럼 원거리 대치 상황에서 강한 면모를 드러냈죠. 펀치 카운터를 장착해놓고 코스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아데사냐.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아데사냐였고, 코스타는 자신의 장기인 펀치러쉬를 제대로 꺼내들지도 못한 채 경기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한편 얀 블라코비치는 커다란 체격과 터프한 외모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펀치력과 힘을 앞세워 투박하게 싸우는 선수로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영리한 게임을 펼치는 운영형 스타일입니다. 그는 포인트 싸움에 아주 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바탕에는 간결한 레프트 잽이 있고 통나무 같은 다리와 어울리지 않는 빠른 스위치 바디킥 또한 갖추고 있죠. 또한 경기 템포가 느린 편인 블라코비치는 자신이 원하는 거리, 즉
상대에게 변수를 주는 근접거리가 아닌 킥거리를 잘 유지하는 편인데요. 이는 손싸움과 유연한 머리 움직임 같은 안정적인 수비 능력이 뒷받침이 되기에 가능한 것이며 클린치에서 강한 면모를 드러내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종합하자면 블라코비치는 폴리시 파워라는 별명답게 묵직한 한 방을 가지고 있지만 피니쉬를 노리는 게 아니라 느린 템포로 포인트 싸움을 즐기는 스타일이며 자신이 원하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출중한 파이터입니다. 또한 34전 전승의 킥복싱 전적과 주짓수 블랙벨트, 준수한 레슬링 능력까지 갖춘 그는 뚜렷한 약점이 없는 웰라운드한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 있죠. 결국 아데사냐와 블라코비치는 대치 상황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는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 두 선수의 경기는 치열한 수싸움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포 스탠스에서 앞손을 뻗어놓는 아데사냐, 체급 차이로 인해 야네 러쉬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아데사냐는 앞손 싸움을 통해 최대한 야네 펀치 러쉬를 저지시킵니다. 이에 인사이드 로우킥이나 바디 잽 같은 안정적인 공격을 통해 가볍게 맞춰나가는 얀. 아데사냐는 계속해서 얀의 타이밍을 끊어주고 밀고 들어오려는 기색을 보이자 곧바로 사이드 스텝을 준비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처럼 움직임을 준 뒤 반대쪽으로 빠져나가는 아데사냐, 계속해서 얀의 러쉬를 경계하며 부지런한 견제를 지속합니다. 최대한 팔을 뻗어 얀의 뒷손과 거리를 벌려주고 킥을 통해 케이지 중앙을 차지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얀은 자신의 스타일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스위치킥으로 아데사냐를 압박하고 펀치 카운터를 경계하며 섣불리 들어가는 대신 가벼운 로우킥으로 응수합니다. 들어오는 아데사냐에게 발을 붙이고 맞받아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킥거리를 유지하려는 얀. 두 선수는 아주 신중하게 기회를 엿보며 찰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라운드에 들어서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거리를 조금 더 좁히며 펀치 싸움을 시도하는 두 선수. 아데사냐는 오소독스에서 카운터 펀치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얀이 무리하지 않자 다시 사우스포로 전환해 잡아두려는 아데사냐. 자신감이 붙었는지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가 보는데요. 순간 가까워지자 얀이 처음으로 힘을 실어 공격을 시도합니다. 한 체급 위의 파워로 경계심을 심어주려는 얀. 그러나 아데사냐는 얀의 뒷손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하고 오히려 오소독스로 자세를 고쳐 잡아 카운터를 노리는 대담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도를 파악한 얀은 오히려 스웨이 후 역카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화끈한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숨막히는 두뇌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얀이 말려들지 않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원거리 견제를 시도하는 아데사냐. 킥을 위주로 하나씩 점수를 얻어내고 수싸움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모습을 보이며 2라운드를 마칩니다. 3라운드에 접어들자 얀은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장기인 패링을 살리며 아데사냐의 견제를 맞받아칠 태세를 갖췄고 뒷손부터 크게 밀고 들어가며 위협해봅니다. 두 다리를 받고 빼지 않는 얀. 조금씩 전진하며 압박을 걸어보고 킥으로 퇴로를 차단한 뒤 몸무게를 활용하며 눌러버립니다. 백초크까지 잘 연결했으나 기사회생으로 빠져나오는 아데사냐. 체크 훅이 들어가지만 맷집으로 버텨냅니다. 케이지로 몰리면 답이 없다는 것을 아는 아데사냐는 오히려 압박을 시도하는데요. 아데사냐의 특기인 스웨이 카운터가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무리하지 않는 얀. 순간 집중력을 잃은 아데사냐가 애매하게 거리를 좁혀버리고 이를 놓치지 않은 얀이 케이지 레슬링으로 데려갑니다. 팔꿈치를 들어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공간을 주지 않는 얀. 두 선수의 손싸움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아데사냐의 반응 속도가 초반 라운드에 비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아데사냐의 왼손 스트레이트 타이밍을 읽어내는 얀. 얀의 클린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사우스포로 서서 얀의 뒷손 거리와 멀어지려는 아데사냐. 스탠스가 바뀌는 타이밍에 거리가 좁혀지자 지체 없이 뒷손부터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다시 무게중심을 앞으로 보내고 카운터를 노려보는 아데사냐. 얀이 왼손 스트레이트를 타고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확실히 사우스포에서 복싱은 완벽하게 몸에 익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아데사냐가 잽을 흘려내고 카운터를 노려보지만 아쉽게 빗나가고 위험할 수 있는 거리에서 압박의 강도를 올리는 도중 인상적인 움직임이 나옵니다.
바로 아데사냐가 그간의 경기에서 자주 보여줬던 움직임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태클까지 이어진 것인데요. 아데사냐는 앤더슨 실바와 마찬가지로 월등한 동체 시력과 반응 속도에 의존한 카운터 공격을 자주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스웨이와 연계한 펀치 동작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동작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휘테커와의 경기에서 그는 몸이 완전히 뒤로 젖혀지며 밸런스를 잡기가 힘든 상황에서도 훅 카운터를 적중시키며 KO까지 이끌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복싱과 다르게 MMA에서는 이렇게 가까운 상황에서 무게중심이 뒤로 가버리면 상대가 펀치를 2개, 3개 밀고 들어오거나 테이크다운을 노렸을 때 취약할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정확도와 파괴력이 모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하지도 않고 아데사냐 같은 유연성과 카운터 감각,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따라할 수조차 없는 움직임인데요. 이런 특징을 파악하고 나온 얀은 앞손 훅으로 아데사냐의 스웨이 카운터를 이끌어냈고 이에 대한 역 카운터로 태클까지 성공시킨 것입니다. 처음으로 탑 포지션을 점유한 얀. 하프가드를 잡아놓고 최대한 공간을 주지 않으며 포지션 유지에 집중합니다. 아데사냐도 부지런히 움직여보지만 상위 체급의 주짓수 블랙벨트인 얀에게는 통하지 않고 3분여간 컨트롤을 당한 끝에 4라운드가 종료됩니다. 모든 라운드가 접전이기는 했지만 아마도 2개의 라운드씩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데사냐는 이렇다 할 작전 변경 없이 다시 원거리 견제를 시작하고 얀 또한 안면 방어에 최대한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잽을 날려봅니다. 잽 카운터를 노려보지만 머리 움직임으로 흘려내는 얀. 데미지 욕심을 내지 않는 대신 카운터에 기회 또한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인데도 차분하게 잽부터 던지는 얀. 보통 자신보다 신체 조건이 떨어지는 상대만 상대했던 아데사냐는 툭툭 얹히는 얀의 타격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대변하듯 큰 공격을 시도하는 아데사냐. 계속해서 압박을 하기 위해 애써보지만 일정 구간 밖으로는 밀리지 않습니다. 또다시 얀에 가볍게 던지는 투가 얹히고 크게 들어와 주길 바라는 아데사냐가 도발까지 곁들여 보는데요. 그러던지 말든지 침착하게 지켜보기만 하던 얀은 아데사냐가 뒷발을 내디디며 스탠스를 바꾸는 순간을 캐치하고 전광석화처럼 잽 태클이 들어갑니다. 경기 종료까지 2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마음이 급한 쪽은 역시 아데사냐일 텐데요. 일단 케이지로 다가가려 하자 그 순간을 이용해 가드 패스를 성공합니다. 4라운드와 똑같은 상황. 스피드를 살리기 위해 증량조차 하지 않고 나온 아데사냐는 얀의 압박이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된 경기. 한 명의 심판은 49대 46을, 두 명의 심판은 49대 45를 주면서 얀 블라코비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최소 4개의 라운드를 블라코비치가 가져갔다고 본 것인데요. 판정 결과만 두고 보면 블라코비치가 압도한 것 같지만 아데사냐 역시 미들급 챔피언다운 위용을 보여주었고 두 선수 모두 본인의 강점을 잘 살렸던 경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얀 블라코비치와 이스라엘 아데사냐의 경기에 대해 리뷰해봤는데요. 뭔가 화끈하게 맞붙은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격투기를 수련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울 게 많았던 경기였고 어떻게든 카운터를 노리기 위해 계속해서 미끼를 던졌던 아데사냐와 5라운드 내내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던 블라코비치의 멘탈이 정말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최근 MMA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수싸움 양상으로 펼쳐지는 경기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